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남편은 늘 장인어른이 뭘 아시겠어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시면 옛날 사람 생각이라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죠. 시댁에서는 저를 종종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댁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며 온갖 일을 시키셨어요.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셨죠. 특히 제 월급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연락을 하셨어요. 온갖 핑계를 대며 용돈을 요구하셨죠. 처음에는 가끔씩이라 생각했는데 매달 반복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의 불법 토토 도박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급의 절반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선 계속 도박을 했어요. 결국 매달 싸우게 됐죠. 남편이 월급을 거의 다 날려버리니까 생활비는 제가 대부분 감당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도 모르시는 건지 여전히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남편 도박 때문에 빚까지 져가면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시누이는 3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명품만 고집했어요.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비용들도 결국 시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또 저에게 손을 벌리셨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남편 도박빚까지 갚아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ATM기 취급하고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월급으로 도박을 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죠. 평소에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3일장을 치르고 돌아온 후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와보면 안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혹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앞마당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야, 김장철이잖아. 500포기 담가야 하는데 네가 해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는데 김장 얘기를 하시다니요. 어머님, 제가 지금은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뭐라는 거야? 3일장 다 치렀잖아. 이제 쇼 그만하고 할 일 해야지. 쇼라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냐. 김장하는 게 뭔 큰일이라고. 그리고 니네 아빠만 죽었냐? 다 나이 들면 죽어. 뭔 유난이야. 어이가 없어 벙쪄 있는데 시누이들이 나왔어요. 큰 시누이는 올해 32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 작은 시누이는 30인데 몇 달 후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둘 다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언니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고. 우리 집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게. 우리 집 며느리면 우리 집 일부터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아빠 찾으면서 울고 있을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시댁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고 시어른들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심지어 가끔씩 시누이들 용돈까지 내가 벌어서 챙겨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데? 슬프면 나중에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서 울어봤자 네 아빠가 살아나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저 남의 일인 양 관심도 없었어요. 김장 500포기야. 배추도 이미 주문해서 받아놨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제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잖아요. 일단 마음 추스릴 때까진 기다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너만 아버지 잃었냐? 다른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셔도 일다 하면서 살아. 꽤 부리지 말고 일해.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꾀를 부린다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여보, 좀 말려줘. 아버지 돌아가신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잖아. 김장철이니까 해야지.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장인어른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할 건 해야지.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 집 사람들이 너무 비정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안 한다고? 배추 다 주문해 놨는데 안 한다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누이들은 제가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며 비난했어요. 바로 그때 작은 시누이의 예비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는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난 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작은 시누이의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결혼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말을 꺼내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때 작은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찔렸겠죠. 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쪽이 지금 결혼하려는 여자가 작년까지 다른 남자와 동거했었거든요. 그것도 유부남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1년 넘게 동거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을? 네, 지금 그쪽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작년 12월까지 유부남과 동거했어요. 그 남자 부인이 찾아와서 난리 났었죠. 지금도 그 남자랑 깨끗이 헤어진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예요. 카드빚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어요. 명품만 고집하면서 부모님 돈까지 축내고 있어요. 그러자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왜 그런 말을 해?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거든요. 작은 시누이가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어요. 오빠,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의 예비 남편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작은 시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파혼하세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해봤자 그쪽만 고생하실 거예요. 작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작은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보름 됐는데 지금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인연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망신? 진실을 말하는 게 망신인가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은 뭐고요? 작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은 일어서더니 작은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뒤따라가던 작은 신우이도 문 앞에서 멈춰섰죠.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신우이는 울고 불고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던 중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신우이는 결국 파혼당했어요. 예비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돌려서 결혼식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취소해버린 거예요. 웨딩홀 예약금, 드레스 비용, 허니문 예약금까지 모든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불법 토토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빚을 감당하려고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남의 집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거였어요.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픈데도 돈 때문에 참고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치 심한 작은 신우이의 불법 토토나 하는 아들까지 다 데리고 사시느라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저한테 전화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 때문에 내 자식들 앞길 다 망쳤다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더 웃긴 소식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재혼하라고 등 떠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도 부려먹을 며느리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였겠죠. 그동안 저만 혹독하게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거죠.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꼭 필요해. 빨리 재혼해서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데려와. 이런 식으로 남편을 재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중매를 서서 맺어준 관계였대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온갖 좋은 말로 꾸며서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시댁에 몇 번 오고 가게 되면서 점차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실체를 보고는 바로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그 여자한테도 이것저것 시키려고 했다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또 자기들 일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질겁을 하고 도망간 거였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 시댁의 며느리 갈굼이 어떤 수준인지 말이에요. 정말 인과응보였어요. 그동안 저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생겼고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제 인생 최고의 복수였어요. 그들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고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됐거든요. 지금 그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